디지털이 무조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요즘 치과 환경을 보면 스캐너를 사용하고 CAD로 디자인하고 밀링 장비로 제작하는 흐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방식이 더 우수한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비교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징과 활용 방식에 대해 과정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는 어느 쪽이 더 좋다는 결론으로 가기보다는 각 방식이 어떤 상황에서 장점을 보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보다는 어떻게 조합해서 활용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종종 보게 됩니다. 최신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일부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히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비에 대한 투자와 결과 사이에 기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장비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아날로그 방식 역시 조건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크라운 케이스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곳은 구강 스캐너, CAD, 밀링 장비를 활용하는 디지털 중심 구조이고, 다른 한 곳은 일부 아날로그 과정을 포함하면서 숙련된 기공사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때 결과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에서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다라고 보기보다는 해당 케이스에 어떤 접근 방식이 더 적합했는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화된 형태나 반복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방식이 장점을 보일 수 있고, 개별적인 형태 조정이나 세밀한 표현이 중요한 경우에는 아날로그 접근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방식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은 데이터 기반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정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스캔부터 디자인, 제작까지의 흐름이 연결되면서 전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관리입니다. 환자 정보가 디지털로 축적되기 때문에 재제작이나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디지털 방식은 당일 보처리나 여러 케이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환경, 또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작업자의 경험과 감각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잇몸 상태나 조직의 미세한 반응, 압력에 따른 변화 같은 요소들은 직접적인 작업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태나 질감, 색감과 같은 심미적인 요소에서도 숙련도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특히 복잡한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유연성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는 처리하기 애매한 경우나 개별적인 조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날로그 접근이 보다 적합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단순히 이전 방식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방식이 가진 특징을 이해하고 케이스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케이스의 요구 조건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서로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보완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디지털로 기본 구조를 만들고 필요한 부분에서 아날로그로 보완하는 방식이 하나의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케이스 대응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의 일관성이나 환자 만족도 역시 이러한 적절한 선택과 조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도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